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미러미러 일당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에게 토끼 머리띠 남성으로 지목이 된 한 네티즌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에 올라온 사고 당일 영상을 되짚으면서 한 남성을 특정 지었는데 이 남성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당일 토끼 머리띠를 한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 이태원을 벗어나 합정으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쓴 남성이 사고 당시 사람들을 밀었다는 소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태원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왔다는 네티즌은 지난달 30일 새벽 3시 35분 내 뒤에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놈이 밀자 애들아 이러고 친구들끼리 밀어 했다며 이들이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우수수 넘어짐이라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을 밀었다는 남성이 가르마펌에 토끼 머리띠를 썼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남겼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후기 글이 올라왔고 20대로 보이는 남성 대여섯 명이 밀어라고 외치며 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토대로 해서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라온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며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특정됐고 네티즌들은 이 남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이 사태의 주범 자수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온라인에 떠돌자 이 남성은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명글을 남겼습니다. 이 남성은 저와 친구가 헬로윈 사고 현장 범인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토끼 머리띠를 하고 그날 이태원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 저와 친구는 이태원을 벗어난 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증거도 있다며 사고 당일 지하철 탑승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이태원 사고의 최초 신고 시각은 오후 10시 15분인데 이 남성은 오후 9시 55분 이태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후 10시 17분 합정역에서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마녀 사냥은 그만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네티즌들은 대여섯 명의 무리가 사람들을 밀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날 친구 한 명과 이태원에 갔다.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합정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고 현장 골목을 지나친 것은 맞다. 그러나 절대 사람들을 밀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 지금 내가 밀지 않았다는 증거, CCTV 등을 구하러 이태원역에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도 한 명 범죄자 만들기 쉬운 세상이다. 억울하겠다. 이태원에 토끼 머리띠를 한 남자가 이 사람 한 명만 있는 건도 아닐 텐데 무슨 근거로 이분을 특정해서 사진 유포까지 하는 거냐. 적당히 하라며 과도한 마녀 사냥을 지양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이태원 사고 책임 규명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 52대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부상자 44명을 조사하는 등 참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시민들이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물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었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제인 31일 경찰청 관계자는 합동 브리핑에서 목격자 조사, 영상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끼 머리띠를 쓴 남성이 앞서 소개해드린 한 남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성의 모습도 영상에서 포착이 된 만큼 철저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명확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생존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증언이 사실이라면 고의로 밀기 시작한 밀어 일당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많은 인원이 운집한 경사로에서 사람을 밀었다면 누구나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만 했다면 단순한 화풀이일 수 있지만 흉기를 들고 쫓았다면 살인미수일 수 있듯이 밀어라고 한 상황과 경위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도 신원이 특정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는 행위와 반대쪽 행인들이 넘어지고 다치거나 숨지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상세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에서 해밀턴 호텔이 건축 한계선을 넘어서 철제 가벽을 불법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종의 병목 현상이 벌어져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불법 가벽을 설치해 골목 밑으로 내려올수록 호리병처럼 단면이 축소되며 통행 흐름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밀턴 호텔은 이 가벽을 쇼핑몰로 통하는 통로로 활용해 왔는데 호텔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가벽을 설치했는데 용산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 가벽에 대해 천정,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형태라 건축물로 보긴 어려워 불법 증축물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지방자치단체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달아낸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가벽을 설치해 실제 건축물처럼 활용하면서도 지붕을 없애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밀턴 호텔 본관 주점과 맞은편 별관 주점에서는 테라스와 비슷한 폭의 행사 부스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와 부스는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직선거리로 5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직전 영상을 보면 세계 음식문화 거리에 들어찬 인파의 흐름은 매우 느린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증축물과 설치 부스 탓에 이 사고 당시 통행 공간이 줄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일 거리 곳곳에는 인파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리 곳곳에는 돈을 받고 헬로윈 분장을 해주는 이들이 설치한 이동식 탁자와 의자 등이 통행에 불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인파들이 움직일 때 분장사들이 설치한 의자와 탁자에 부딪히는 경우가 잦았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고가 발생했던 골목길에도 분장사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진상조사 작업이 시작이 된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조만간 밝혀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